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조한 겨울철이 되면 여러분이 스웨터를 벗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손끝이 닿을 때, 그리고 문을 열 때에도 아주 따끔하고 불쾌한 정전기를 느끼게 되는데요. 겨울철 불청객 정전기, 왜 생기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와 자기 현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력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의 힘입니다. 만약 전기력이 중력처럼 서로 당기는 인력으로만 존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지구를 이루는 물체들 사이에 전기력이 인력으로만 작용하게 된다면 지구는 사방으로 찌그러져서 아주 작은 공처럼 변하겠지요. 만약에 전기력이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으로만 존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지구는 우주 속으로 뻥 터져서 사라져 버릴 겁니다. 하지만 지구가 짜부러지지도 뻥 터지지도 않는 이유는 인력과 반발력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력을 전하를 띤 물체 사이의 힘이라고 했지요. 이때 같은 전하를 띤 물체는 서로 밀어내고요. 서로 다른 전하를 띤 물체는 서로 끌어당깁니다. 자, 밑에 6개의 풍선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각각의 경우에 오른쪽 풍선이 띈 전하를 지워놨어요. 어떤 것인지 맞춰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풍선의 경우 2개의 하늘색 풍선이 서로 밀어내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2개의 풍선이 서로 같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2개의 노란색 풍선도 서로 밀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역시 두 풍선이 같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하늘색 풍선과 노란 풍선이 서로 잡아당기는 이유는요. 네, 두 풍선이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중력은 지구 어디에서나 항상 느낄 수 있는 힘인데요. 중력보다 훨씬 더 크기가 큰 전기력은 원자 사이의 전기력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 안에는 플러스로 대전된 전하도 있고요. 마이너스로 대전된 전하도 있는데 왜 원자들 사이에는 보통 전기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원자의 구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는 양으로 대전된 원자핵과 음으로 대전된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이때 모든 원자의 전자는 동일합니다. 모든 전자의 전하량과 질량은 정확하게 같고요. 따라서 모든 우주에 있는 전자들은 서로 쌍둥이입니다.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와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 보통 원자의 양성자와 전자의 수는 같습니다. 따라서 알자 전하량이 0이기 때문에 보통 원자는 전기를 띠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자들 사이에 전기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하 보존 원리는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될 때 전자가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자가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데 물체가 전기를 띨 수 있는 것일까요? 보통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중성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원자가 전자를 잃게 되면 전체적으로 양으로 대전되게 되지요. 반대로 원자가 전자를 얻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자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음으로 대전되게 됩니다. 쿨롱의 법칙은 전하량과 전하 사이의 거리, 이것이 전기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표현한 법칙인데요.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쿨롱 상수는 중력 상수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값이 되고요. 여기서 Q1, Q2는 각 전하의 전하량을 뜻합니다. 따라서 두 전하가 전하량이 큰 경우에 전기력이 크게 작용하게 되고요. 이때 D는 두 전하의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두 전하가 가까이 있을수록 전기력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체는 원자의 바깥쪽에 위치한 전자들이 물질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특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을 자유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 절연체는 원자가 전자를 강하게 붙들고 있어서
전자가 움직이기 어려운 물체를 얘기하는데요. 이 도체와 절연체를 적절하게 이용한 것이 바로 도선입니다. 자, 도선 안쪽에 있는 구리는 도체로서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류를 쉽게 잘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고무는 절연체로서 전류가 밖으로 새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자, 표를 보게 되면 은이나 구리, 금, 알루미늄 같은 금속두는 전기를 잘 전도시키는 도체라고 볼 수 있고요. 증류수나 유리, 공기 같은 것들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절연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에 많이 들어가는 반도체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반도체를 이루는 물질들의 불순물이 적은 아주 순도가 높을 때에는 절연체와 같은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불순물이 아주 조금만 섞이게 되면 전기 전조도가 아주 크게 변하지요. 혹은 반도체에 빛이나 열 에너지를 가했을 때 일시적으로 전기 전조도가 커지기도 합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실리콘 원자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인이나 붕소 같은 아주 작은, 아주 적은 양의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전기 전도도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의 이런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원하는 방향으로 전류를 제어하거나 방향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자제품에 쓰이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정전기를 이용한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To show you how to make your very own static flyer. For this you're going to need a balloon, a pair of scissors and a plastic bag. Make sure you have an adult to help you with this experiment. Take your plastic bag and your pair of scissors and very carefully cut a thin strip out from the top edge of your plastic bag. 비닐봉지 윗부분을 잘라내서요. 동그란 고리 모양으로 between 1 and 2 만들겠습니다. centimeters in width. Carefully open it up so that you have a ring of plastic. 얇은 비닐 고리가 만들어졌고요. The next step is to take your balloon, breathe in deeply and blow it up. 풍선을 크게 Once 불겠습니다. you've blown it up, have an adult help you to tie the end off. Then rub your balloon on someone's hair until you see their hair start to stand on end. 그리고 풍선과 비닐 고리를 모두 같은 사람의 머리카락에 Then take 문지르겠습니다. your piece of plastic and rub it on the same person's hair. Release the plastic above your balloon and watch it fly.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Why does this work? Well, it's actually very simple. By rubbing the balloon onto your friend's hair, you pick up a static electric charge. By rubbing the plastic on the same person's hair, you're giving it the same 해파리 charge, 모양으로 which 만들 means 수도 these two 있고요. objects repel each other. By placing the balloon under the plastic, you push the plastic upwards. 자, 이 현상은 모두 정전기에 의한 것입니다. 대전은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뜻합니다. 두 물체를 마찰했을 때 전자가 이동해서 두 물체가 대전되는 현상을 마찰전기라고 부르는데요. 자, 머리카락과 풍선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이루는 원자와 풍선을 이루는 원자는 평상시에는 원자 핵과 전자의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중성 상태가 되지요. 마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마찰하기 전과 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 수 있나요? 네, 전자가 머리카락에서 풍선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를 잃은 머리카락은 양전하로 대전되게 되고요. 전자를 얻은 풍선은 음전하로 대전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머리카락과 풍선은 서로 다른 전하로 대전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되지요. 물체가 마찰하지 않고도 전기를 띠는 현상을 알아볼 건데요. 그림과 같이 천과 알루미늄 캔, 플라스틱 막대를 준비하고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으로 플라스틱 막대를 문지른 다음에 플라스틱 막대를 알루미늄 캔 근처에 가까이 하게 되면요, 알루미늄 캔이
번도 접촉한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전기를 띠게 되는 것일까요? 정전기 유조는 대전되지 않은 금속에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있을 때 금속 양끝이 전하를 띠는 현상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앞에 있었던 실험처럼요. 천으로 문질러서 마이너스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와 알루미늄 캔을 준비했습니다. 자, 알루미늄 캔의 경우에 양전하와 음전하의 수가 같은 중성 상태지요. 자, 이때 플라스틱 막대를 알루미늄 캔에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네, 알루미늄 캔에 있는 전자들이 마이너스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와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돼서 전자들이 캔의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캔의 왼쪽은 플러스로 대전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캔의 오른쪽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캔과 캔의 왼쪽 부분인 플러스 전하와 플라스틱 막대가 서로 다른 전하로 대전되어 있기 때문에 캔이 플라스틱에 끌려오는 것이지요. 이런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번개가 치는 것도 정전기 유도에 의한 대전 현상입니다. 구름이 생기게 될 때, 아주 높은 구름이 생기게 될 때에는 구름 안에 있는 수증기 분자가 위쪽으로 활발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구름을 이루는 여러 가지 물질과 마찰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구름의 위쪽에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게 되고요. 구름의 아래쪽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름 아래쪽에 있는 땅은 어떻게 될까요?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구름 아랫면과 반대쪽인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게 됩니다. 보통 공기는 절연체이기 때문에 전류가 잘 통하지 않게 되는데요. 비가 오거나 양쪽의 전압이 아주 높아지는 경우에는 전자가 이동하게 돼서 번개가 치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장은 전하에 의한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뜻합니다. 이때 전기장의 크기는 전기장의 한 점에 플러스 1쿨롱으로 대전된 양전하를 놓았을 때 그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를 뜻하고요. 전기력의 방향은 양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렵지요? 한번 그림으로 알아볼까요? 자, 여기 양전하가 있습니다. 주변에 또 다른 양전하를 놓게 되면 서로 밀어내겠지요. 따라서 전기장은 양전하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됩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어떤 공간에 음전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양전하를 놓게 되면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따라서 전기장은 음전하의 중심으로 향하는 방향이 됩니다. 양전하와 음전하가 근처에 가깝게 놓이게 되면 다음 그림과 같은 전기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전류는 전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현상을 뜻합니다.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를 쓰고요. 다음 그림과 같이 건전지, 꼬마전구, 도선, 스위치를 연결했는데요. 왼쪽 그림은 스위치가 닫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고요. 이럴 때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전구에 불도 켜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처럼 스위치를 닫게 되면요. 전자들이 전지의 플러스 극 쪽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꼬마 전구에 불도 들어온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를 움직이게 하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런 능력을 전압이라고 얘기하고요. 전압의 단위는 볼트를 사용합니다. 전기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뜻합니다. 전기저항의 크기는 물질마다 다르고요. 같은 물질의 경우에는 길고 얇을수록 전기저항이 큽니다. 그리고 전기저항의 단위로는 옴을 사용합니다. 자, 그림으로 알아볼까요? 만약에 못을 원자라고 생각하고 구슬을 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못이 없으면 구슬이 빠르게 내려오겠지만 못이 있게 되면 구슬이 못에 충돌하면서 내려오기가 어려워지겠죠. 전자가 도선 안에 이동할 때에도 원자들과 충돌하면서 전류가 쉽게 흐르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기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뜻하게 되는데요. 전기 저항이 전류를 무조건 방해하는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전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독일의 과학자 옴은 전기 회로에서 전압과 저항과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냈는데요. 이것을 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회로에 저항이 주어질 때 전압이 커지게 되면은요, 전류의 세기가 같이 커지고요. 저항이 커지게 되면은 전류의 세기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저항의 크기를 조정함으로써 전류의 세기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자기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력은 자석과 자석 혹은 자석과 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뜻하는데요. 자극의 종류에는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이때 N극과 N극, S극과 S극처럼 같은 극은 서로 밀어내고 서로 다른 극은 끌어당기지요. 때문에 아래 그림처럼 다른 극은 서로 당기게 되고요. 서로 같은 극은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기장은 자석 주변에 철가루를 뿌리면 다음 그림과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자기력의 힘이 공간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력이 퍼져 있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자석에서 가까울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고요.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뜻합니다. 따라서 자기력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자석 주변에 작은 나침반들을 늘어놓아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쭉 연결하게 되면 자기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석이 온도에 따라서 자기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온도에 따라서 자기력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도전! 막대 자석 실험! 네, 요원들 다들 자석을 가지고 나왔군요. 먼저 막대 자석에 얼마나 많은 핀이 붙는지 보여주세요. 아하, 10g의 핀이 붙었군요. 그렇다면 이 막대 자석의 힘을 과연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실시해! 요원 3은 뜨거운 불 속에 막대 자석을 넣는데요. 요원 2는 차가운 드라이 아이스 안에 막대 자석을 넣는군요. 과연 막대 자석의 힘은 변화되었을까요? 두근두근. 핀 붙여주세요. 어허! 드라이 아이스 속에 2분간 넣어뒀던 막대 자석에 핀을 붙여본 결과 원래 막대 자석보다 힘이 살짝 세졌군요. 그렇다면 뜨거운 불 속에 2분간 넣어뒀던 막대 자석은? 이게 웬일입니까? 원래의 막대 자석보다 힘이 훨씬 더 약해졌어요. 막대 자석 실험 결과 자석은 그 안에 자기를 띠는 NS극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열을 가하면 자기를 띤 원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며 규칙적이었던 배열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자석의 힘은 약해진다. 자, 여러분 보셨나요? 혹시 집에 자석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 보관하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를 띤 물체 사이의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고요. 이때 같은 전하를 띤 물체는 서로 밀어내고 서로 다른 전하를 띤 물체는 서로 끌어당깁니다. 자, 대전은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물체가 마찰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해서 물체가 대전되는 현상을 마찰 전기라고 하고요.
대전되지 않은 금속에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했을 때 금속의 양 끝이 전하를 띠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오음의 법칙은 전기회로에서 전압과 저항,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식으로 보면 전류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때 전류는 전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현상을 뜻하고요.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전기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뜻하지요. 자기력은 자석과 자석 혹은 자석과 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전기력과 비슷하게 N극, S극 두 개의 극이 있고 서로 같은 극은 밀어내고요. 다른 극은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